내가 들은 정보로는 뭐 안 바쁘대요. 진짜 안 바쁘대. 그냥 처자고 먹고 그러면서 이제 유심 까는 시간만 까고 그러는데 나는 바빠 진짜로. 니들하고 달라 레벨우가. 자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시면 바로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동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 오픈캡처, 반디캠 등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캡처하신 뒤 24시간 365일 언제라도 이메일 뉴커.in@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을 첨부하신 뒤 사건의 개요를 자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석이 끝나면 국회에서 국정감사 준비기간에 돌입합니다. 저희 뉴커와 클린 UCC 시민단체에서는 막장방송화라는 BJ 10명을 선정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자료집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였습니다. 뉴스각이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후보미요? 아니라고. 한번 다세요. 후보미요? 들어보다.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뉴스각이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다음 코너는 클린 극장입니다. 너무 재밌어서 배꼽이 탈출할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웃다가 쓰러지면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Listen, gentlemen, 웃겨. 배꼽 빠져. 자빠질 수 있어. 네가 알아서 해. 가만히요. 클린 극장 유튜브 청문회 편. 안녕하십니까? 뻥상규입니다. 자, 오늘 한 유튜버에 대한 청문회를 할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여상이에요! 자, 아무튼 자, 내가 발언권을 주면 얘기를 하세요. 자, 이은재 의원 질문 오세요. 아니, CCTV를 땄다고 하셨습니까? CCTV랑 키미님 통화 다른 파일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랑 전주 콩나물국밥집 CCTV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을 회피하세요? 사퇴하세요! 네, 뻥상규입니다. 자, 다음은 황교안 의원님. 네, 황교안입니다. 유신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항상 지목을 하고 계시는데요. 왜 둘둘레길님은 사업자가 있습니까? 직업은 뭡니까? 제가 알기로 조선댕댕이라는 분과 현준호님 등 많은 고액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고소하겠습니다. 고소. 뭐 고소? 나도 고소요. 물어보면 고소. 고소한 고소미 협찬 클린 극장이었습니다. 자, 물어보면 고소. 이게 뭐 어떻게 무서워서 질문을 못 하겠어요. 예, 무조건 질문하면 고소. 자, 유신쇼 시사 토크쇼 뉴스 까기 팩트체크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고소장을 제출하고 왔는데 고소장 관련 내용 그리고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몇 개월 만에 어금니 그 임플란트를 끼워가지고 약간은 좀 어색해요. 뭐 아프거나 그런 건 없는데 약간 이제 적응이 되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새 시비를 걸어서 고소하는 일명 시비 고소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비 거는 고소자들을 조심해달라. 일명 시비 고소단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라온제나님과 함께 히릿! 네, 라온제나님 2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맛집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맛집이지요. 자, 레온제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송송님이셨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닉네임을. 프로필 사진이 꽃미남이네요. 아니 너무 눈 높은 거 아닙니까? 아니 꽃미남이네요. 자, 지금 라온제나님의 프로필 사진에 야,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꽃미남의 그 사진이 이전에는 그 다른 배우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꽃미남 사진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함부로 그 탐할 수 없는 국내 최고의 꽃미남 사진이 거기에 있네요. 역시 유신쇼의 애청자분들은 안목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업무용 PC가 뒤로 너무 처져가지고 자, 아이고야 헐그리님께서 아니 헐그리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히릿! 네, 자 헐그리님이 또 3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유신의 적들이 그렇게 후원이 가뭄이라고 걱정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창립기념일 파티 때도 이렇게 적게 터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국세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너무 저조해서 그런가? 국세청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너무 저조해 최근. 자, 아무튼 그러하고요. 자, 설명을 좀 드리고 자, 타방송 홍보하시면 차단됩니다. 자, 타방송 홍보하시면 차단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꾸 저희 방송에서 타방송을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방송 중인 타방송은 홍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오늘 그 임방신선 강효수님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일단 뭐 저쪽 방에 정리된 거는 이따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저분은 누구지? 자, 잠깐만요. 고소장을 오늘 접수를 했는데 그 양주산 반달곰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성진유에 대해서 그 CCTV를 땄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고소인은 4명이고요. 유신 그리고 김인님, 블라블라님, 먹돌 일단 4명이 고소에 참여를 하기로 했고요. 피해자가 많을수록 책임은 커지는 거죠. 그리고
피고 소인은 성진유 그리고 그 콩나물국밥집 사장 이 두 명이 피고 소인이 되게 됩니다. 자, 성진유는 지난 5월 11일 오후 6시부터 5월 12일 일요일 새벽 2시까지 고소인이 주최한 유튜브 평화토론회에 참여했고 토론회 종료 후 2차로 근처 콩나물국밥집에 갔습니다. 당시 참여자 중 장승혁, 개봉이라는 사람이 만취를 해 술주정을 부렸는데 성진유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고소인을 심하게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토론회에 함께 참여했던 김희와 7월 10일 통화하던 도중에 유영기 편에 서지 말고 자기를 따라오라는 회유 취지 통화를 하면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유시님이 뭐 그랬는데 제 사실 그 콩나물국밥집 영상 자료도 갖고 있거든요. CCTV 땄거든요. 다 깔 거예요. 다 왜 무시했으니까 다 깔 거예요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로 식당의 사장이라 해도 영상에 나온 사람들 동의 없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유는 평소에 자신이 전직 경찰관이었으며 자신의 아내가 현직 경찰관이라고 과시해 왔습니다. 만약에 성진유가 전직 경찰관의 신분으로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제공한 식당 사장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아내의 협조가 있었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진유라는 사람이 김희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고 그거는 이제 김희님이 직접 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받을 때 얘기하고 지금 공개하면 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CCTV를 땄다라는 내용은 분명히 본인이 말을 한 겁니다. 누가 얘기해 준 게 아닙니다. 본인이 김희님을 자기 따라와라 아니면 적이 된다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CCTV를 땄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성진유라는 사람에게 그 CCTV를 땄다면 어떤 과정으로 본인이 확보하게 되는지 여부를 여러 차례 공개 질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회피하면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김희님과 다른 통화 내용이 있다. 그걸 공개하면 달라진다. 근데 CCTV를 딴 거랑 김희님이랑 다른 얘기를 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청자분들이 CCTV에 대해서 물어보면 차단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CTV를 물어보면 다른 파일, 통화 파일도 다 들어봐야 된다. 다른 통화 파일도 다 들어봐야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회피 발언을 하면서 CCTV에 대해서는 어떠한 발언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자기가 전직 경찰관이라는 것도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걸 밝힐 필요가 없답니다. 근데 유 씨는 군대 문제, 세금 문제, 후원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밝혀야 되고 본인은 CCTV 본인이 김희님한테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도 회피하고 전직 경찰관이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다닌 겁니다. 김희님한테도 그렇고 토론장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전직 경찰관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도명 사장이나 다른 사람도 알게 된 겁니다. 전직 경찰관이라는 거 본인이 얘기하고 다닌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내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것도 본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항상 본인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데 왜 회피하냐? 그러니까 본인부터 모범을 좀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게 어떻습니까? 유신하고 다르다. 나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입증한다. 왜 본인은 다 떳떳하게 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직 경찰관인 것도 밝힐 수 없고
아내가 현직 경찰관이란 것도 밝힐 수가 없고, 자기가 CCTV 땄다라고 얘기해놓고는 그것도 얘기할 수가 없고, 뭔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본인은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밝히겠다고 하고, 유 씨는 22년째 방송했으니까 이미 많이 밝혀졌으니까 그거 가지고 의혹이랍시고 얘기하고, 이거는 공정한 싸움이 아니죠. 최소한 두 가지만 밝히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이미 김희님 회유한 거는 다 확인됐으니까 CCTV에 대해서 자기가 땄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분명히 김희님하고 대화하면서 안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취했다고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여기서 김희님이 뭐 술 드셨어요 하니까 문제 없다고 본인이 얘기를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CCTV 땄다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이 전직 경찰관이라는 전직 경찰관이라는 그 두 가지만 인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분명히 김희님하고 14분 넘게 대화하면서 분명히 김희님이 술 드셨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다고, 뭐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술 먹은 거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본인이 분명히 답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본인이 답변을 해야 본인도 유신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본인은 인증을 하나도 안 하고 유신은 인증을 해라? 내가 더 많이 인증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조준현님이 징기스칸 유님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둘둘레끼라고. 나중에 확인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자, 이 성진유에 대한 CCTV 개인정보, 이 CCTV 땄다는 거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는 이미 날라갔고요. 날라갔고 그건 뭐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저 포함해서 4명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접수가 될 거예요. 검찰에 한 거기 때문에 검찰에 했습니다. 경찰에 안 했어요. 수사지휘밖에 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해자가 4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수사기관은 본인이 뭐 전직 경찰관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확인되는 거는 성진유가 김희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CCTV, 콩나물국밥집 CCTV를 땄다고 한 게 진실이냐 아니냐.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그건 범법행위고 사실이 아니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방송을 접어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이 성진유라는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지금 핵심이 CCTV인데 CCTV 얘기를 안 해요. 자기 방송 접겠다고 안 해요. 둘둘레길도 마찬가지고. CCTV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제일 큰 거거든요. 전직 경찰관이라고 해도 CCTV를 함부로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만약에 성진유의 말이 맞다면 전직 경찰관이 합법적으로 CCTV를 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나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직 경찰관이 콩나물국밥집 CCTV를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직 경찰관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면 전직 경찰관이 콩나물국밥집의 CCTV를 볼 수도 없고 그 영상을 딸 수도 없습니다. 현행법상.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 불법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다른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법을 위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왜 회피하십니까? 왜 회피하세요? 답변을 공개적으로 계속하고 시청자들이 CCTV 묻는데 왜 회피하시는 겁니까? 본인이 김희님하고 통화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CCTV 땄다고. 전직 경찰관이든 누구든 CCTV를 딸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걸 따려면 폭력이나 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형사가 확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그때 형사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 CCTV를 보거나 찍거나 파일을 복사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전직 경찰관인데 그걸 몰라요? 왜 회피하는 겁니까? 소리 지르는 것만 따라하면 똑같은 거예요? 왜 회피하세요? CCTV에 대해서는. 그건 불법 문제예요.
말을 했냐 안 했냐 이것 가지고 방송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불법의 문제라고요. 만약에 거짓말했다면 그것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불법 사항을 거짓말을 해요? 전직 경찰관이 아내가 현직 경찰관인데. 그리고 징기스칸 유님이 유신쇼에 후원을 많이 했으니까 그 자금 출처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세청에 민원을 넣는답니다. 유신도 넣고 징기스칸 윤도 넣고. 그러면 성진유님 둘둘레끼님도 넣어야 돼요. 둘둘레끼님도 넣으셔야 된다. 그러면은 둘둘레끼님은 자 직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아버지 식당 일 돕다가 요새는 안 돕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그리고 직업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요. 둘둘레끼님. 그리고 조선댕댕이, 현준호, 그리고 이도명 사장방 사람들에게 후원받은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고액이잖아요. 막 본인 200만 원 받았다, 100만 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어떤 걸로 하실지를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둘둘레길의 직업이 뭐고, 그리고 그 계정에서 성진이유가 같이 방송하고 있잖아요. 규정상 하나의 계정으로 대리 방송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 TV도 대리 방송을 하게 되면 규제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튜브도 다를 게 없겠죠? 그 계정을 사용하기로 한 사람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 전직 경찰관으로서 그걸 인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남의 계정을 내가 쓰면 안 된다는 건 알잖아요. 서비스가. 뭐냐면 내 계정으로 내가 방송을 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후원도 받고. 근데 지금 성진유는 거의 몇 주째 둘둘레길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여부도 모르고 직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둘둘레길의 계정으로 최근까지 둘둘레길은 엄청난 후원을 받았고, 조선댕댕이와 저희도 캡처해 놓은 게 있으니까 통장 계좌번호는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조회해 보면 다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 거액을 받은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성진유님의 그 신념이면 둘둘레길도 더하면 더했지, 의혹이 더하면 더했지. 그리고 계좌로 후원받는데 이름을 빼버렸어요. 둘둘레길의 이름을 넣어놨다가. 그리고 후원자들이 계좌로 하는 후원자들은 금액과 그 닉네임이나 이걸 밝혔었는데 최근에는 뭐 X자고 제대로 밝히질 않아요. 금액도. 그러면 후원을 누가 얼마를 했는지 밝히는 사람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하고, 세금 신고를 꼬박꼬박 하는 사람하고 둘둘레길하고 누가 더 의혹이 큰 겁니까? 그래서 성진유님이 그게 본인이 KUCC를 만들어서 올바른 유튜브, 깨끗한 유튜브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번에 그 민원을 제기할 때 반드시 둘둘레길은 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전혀 중립적이고 시민단체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거죠. 본인이 유신과는 다른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게 나보다 둘둘레길인데, 나는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언론사 등록증도 있고 5월에 신고도 하고 부가가치 신고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둘둘레길은 직업이 뭡니까? 사업자 등록증은 있나요? 그 고액에 어마어마한 돈을 후원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받고 있느냐. 그리고 원래 계정은 본인 그 사용하기로 한 사람만 사서 방송을 하는 건데 전직 경찰관이라면 알 거 아니에요. 계정을 사거나 남의 걸 도용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진유님에 대해서는 그 계정 사용의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또 유권 해석을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남의 계정을, 그러니까 자기가 계약한, 자기가 이용약관에 동의해서 자기가 그 이용약관 해가지고 이용약관법에 의해서 이용약관에 의거해서 사용 허가를 받은 계정도 아니고 남의 계정으로 방송을 하면서 남의 계정으로 후원받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추석 끝나고 바로 돌아와서 검찰에 추가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 부분은 제가 오래 방송을 해봐서 알아요. 방송통신위원회도 가고 방심위소 가서 남의 계정으로 방송 활동을 하고 남의 계정으로 후원을 받는다. 이거 한번 뭐 아내분이 현직 경찰관이라고 하시니까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석 끝나고 나서 바로 추가 고발장으로 그 고발이죠. 고소가 아니라 고발장으로 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소유, 타인의 계정으로 방송을 하고 타인의 계좌를 띄웠죠. 타인의 계좌로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성진유뿐만 아니라 둘둘레길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명에 대해서 이 문제가 남의 계정을 사용하고 자기 계정을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찰에 법률적인 해석을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뭐 무고가 아니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둘이 따로 계정을 사용하고 따로 계정을 사용하고 유튜브 계정을 따로 계좌로 후원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남의 계정으로 방송을 하고 남의 후원 계좌로 후원을 받았잖아요. 요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갔다가 와서 가벼운 마음으로 추가 고발을 준비하겠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성진유는 전직 경찰관이라고 하지만 아내는 현직 경찰관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고발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현직 경찰관의 남편이 전직 경찰관인데 CCTV를 땄다 그러고 남의 계정으로 방송을 하고 남의 후원 계좌로 후원을 받고 있다. 이게 과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경찰청에서 직무감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직 경찰관, 그리고 김희님이 듣기에는, 자, 요거는 김희님 썰입니다. 김희님께서 그때 그 토론회 때 맥주집에서 그 부인이 경찰 간부라고 말을 했다는 걸 들었대요. 본인이 그때 당시에 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 경찰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희님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신 걸 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 때 만나서 그 호프집에서 자기 아내가 경찰 간부다. 그러면 경찰 간부면 일반 경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간부급 현직 경찰관인 아내의 남편이 전직 경찰관인데 CCTV를, 콩나물국밥집 CCTV를 땄다 그러고 남의 계정을 빌려서 자기 계정도 아닌데 남의 계정을 사용해서 방송을 하고 남의 후원 계좌로 후원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직무감찰을 요청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도 세금을 내잖아요. 경찰관이면은 공무원입니다. 경찰 공무원.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어요. 거기다 경찰 간부급이면 만약에 공수처가 있으면 공수처에 문의를 하는데 공수처가 아직 없으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이 진행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남의 계정을 사용하는 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후원받는 게. 하나는 아내가 경찰 간부라면 이 남편이 가족이 하고 다니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주에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고 타인의 계좌로 후원받는 행위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경찰 간부의 남편, 전직 경찰관의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아까 제 그 애청자분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원시원합니다. 예. 자, 저는 떳떳해요. 얼마든지 민원을 넣고 뭐 가정집에서 산업용 전기를 쓴다고 하든 뭐 하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만 지시면 됩니다. 그 책임은 아주
냉엄하게 준엄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이렇게 일단 양주산 반달곰 사건은 정리를 하고, 일단 CCTV 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4명이 고소를 했고요. 아마 추석 끝나고 나서 사건이 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석 끝나면 이도명 그 사장의 그 증거불충분 나왔던 거는 다 근거 찾아가지고 항고가 될 거고, 자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추가 고소가 진행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도명 사장님이 착각이 소송이 다 끝난 줄 알고 있어요. 항고에다가 추가 고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있죠. 저작권, 음악 저작권 침해. 자, 최근에 이도명 사장 방송에 계속 그 창이 뜨고 있습니다. 경고창. 이제 그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이제 계정이 정지를 먹고 이렇게 되는데, 이도명 사장이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음악 그 저작권 침해 방송에 불법 음악 방송도 부족해서, 원래 유튜브는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돼야 야외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편법을 써가지고 다른 어플을 써가지고 야외 방송을 또 시도를 했어요. 그게 누가 쓰는 방법이냐면 땡큐맨이 쓰는 방법입니다. 제가 일단 1차 뭐 이의 제기를 해놨는데 계속해서 불법 편법 방법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녹화했던 이도명 사정의 그 불법 음악 방송 그 파일을 저작권 협회에 보내는 작업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아니 불법인 거를 확인했는데도 그래요. 아니 나는 이 성진유라는 사람이 전직 경찰관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비판을 안 해요. 백상현 기자라는 사람도 진오랜 버핏이나 이도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비판 기사를 안 씁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에서 내가 막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자기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기사를 썼대요. 몸캠에 온갖 불법이 막 난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통화하고 웃고 호텔 잡아주고.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유씨는 개인정보 침해를 했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자기는 인터넷 방송에 유튜브나 개인정보 침해에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기 관심사가 아니라는 취지예요. 말이 됩니까, 기자가? 더한 불법적인 행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뭐예요? 유심만 한다는 얘기죠. 유심만 공략을 하겠다라는 선언이나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도명 음악방에 대한 저작권 신고도 계속될 것이고, 1인 시위도 계속될 것이고, 1인 시위 언제 하냐고 궁금한 분이 있어요. 자, 이건 뭐 중대 발표급인데 그냥 하겠습니다. 1인 시위 재개됩니다. 네, 1인 시위 뭐 언제 할 거야? 그럼 알려주면 안 되지. 또 데뷔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공개를 하겠습니다. 1인 시위 장소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부천 휘트니스 헬스프라자 확정, 그리고 양주산 반달곰 방에 관련된 곳 두 곳 확정입니다. 그리고 김동희님, 보성님 현재 갈등 중입니다. 뒤로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데 제가 모를 줄 아시는데 제보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김동희, 보성님 지금 현재 갈등 중. 네, 근데 현재 확정된 거는 부천 휘트니스 헬스프라자 확정, 양주산 반달곰 관련된 곳 두 곳 확정. 그래서 나중에 열릴 때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죠? 어디서 1인 시위할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그때 봐요. 유튜브로 생중계해 드릴 거니까 피켓도 이쁘게 만들어서 아주 열심히 1인 시위, 또 집회도 한다고 했으니까 날씨 선선해졌으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고, 드디어 양주산 반달곰 뭐 1인 시위 뭐 계속해서 난 한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계속 거론하니까 이제 뭐 명분이 생겼죠. 저희가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명분이 충분히 생겼기 때문에 양주산 반달곰과 관련된 두 곳의 장소에서 평화적인 1인 시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개그맨 최군 2건 고발한 거는 배정이 됐습니다. 경찰서가 서울중앙지검에 그 고발했는데 한 건은 강남경찰서, 한 건은 서초경찰서. 그래서 연락이 오면 이제 조사를 받을 겁니다. 한 2주 정도 좀 시간 격차를, 왜냐하면 이 최군 군 의혹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료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뭐 정리는 또 되겠지만 그 BJ 윤수리 키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자료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관계만 여부만 하면 되거니까 일단은 BJ 윤수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과거 이 성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이제 당사자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 만약에 지금 근데 이제 예전에 BJ 열매 사건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BJ 열매는 당시에 최군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금은 BJ 윤수리와 최군의 상황이 그렇게 그때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요게 아마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BJ 윤수리가 밝힌 입장이나 이런 게 다 있고 변함이 없다면 BJ 윤수리의 반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 채팅창에서 시비 걸거나 싸우지 마세요. 차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비 걸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다음 내용들 이제 말씀드릴게요. 벌써 30분 갔네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저는 옳다고 보고요. 앞으로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검찰에서 조국 부인이나 딸이나 아들에 대한 의혹은 계속해서 수사를 할 거기 때문에 다만 이 정치검찰은 철퇴를 내려야 된다. 아구빵을 죽탱이를 날려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사법개혁, 이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믿고 이 정치검찰들은 아구빵을 날려버려서 옷 뺏겨서 저기 북한 아오지에 쳐박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검찰 아웃. 그리고 법무부에서 검사들이 판치는 걸 줄이고 사실상 법무부를 문민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을 문치할 수 있도록 이 법무부를 사실상 검사들이 장악을 했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예전에는 군부 독재였다면 사실상의 검찰 독재가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무부에서 검찰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 문치할 수 있도록 검찰을 문민 감독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조국 교수가 이 법무부의 검찰색을 다 뺐으면 좋겠고 검찰이 수사는 독립적으로 하되 정치검찰은 맞박을 4분의 3박자로 조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최근 군의혹 말씀드렸고 동양대에서 오늘 갑자기 뭐 조사 발표한다고 했더니 하는 게 몇 줄? 뭐 조사를 했는데 다 퇴직하고 남은 자료도 검찰에서 가져가가지고 뭐 발표할 게 없다. 이런 어지 국밀 가지고 싸가지 없이 나는 이번 기회에 동양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뭔 그따위 대학이 다 있어요. 아니 대학 총장을 20몇 년 했다라는 작자가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검찰에서 수사받고 나오면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짓거리고 인터뷰하면서 조국 그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다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뭐? 담당자가 다 퇴직하고 남은 자료 얼마 없는데 그것도 검찰이 가져가가지고 없다고? 그럼 조사를 왜 하냐? 나는 이번 기회에 동양대는 해산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있을 가치가 없는 대학교예요. 아니 어떻게 총장이라는 작자가 교육학 박사도 아닌데 명예박사, 명예는요. 여러분 이 박사학위랑 명예박사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명예박사는 말 그대로 그냥 명예라는 거예요. 명예로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박사는 실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주는 게 박사 과정입니다. 근데 뭐 학교에서 기니까 명예를 뺐다? 이거는
사문서의 위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의혹을 할 수 있는 거죠. 진짜로. 명예박사하고 박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자기는 아니 조국 딸은 그 오지까지 그 힘든 그 골짜기까지 가가지고 자원봉사하고 누구나 막 주는 그거 하나 상장 받았다고 비리라 뭐 무슨 의혹이라고 조작 의혹에 난리치면서 그 총장 20년 넘게 해먹은 사람은 교육학 박사하고 명예 박사하고 차이도 몰라요? 그래놓고 입을 나불나불 한 거예요? 나는 이 총장이 20년 이상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대학교는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특별감사해가지고 이런 대학교는 없애야 된다고 봐요. 없애야 된다고 보고 막 무슨 상장 남발하고 이런 대학교는 앞으로 총장상이나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되고 자기들이 홍보성으로 막 남발해 놓고는 확인도 안 된대요. 지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대요. 상장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른다는 학교를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의 온상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이 동양대는 국민이 청원해가지고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탈 털면 문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100% 나온다고 봐요. 자, 그리고 진오렌 버핏 아웃. 자,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고요. 추석 때도 준비를 철저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9월 셋째 주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준비를 할 거고 이번 기회에 진오렌 버핏을 유튜브에서 퇴출시킬 겁니다. 그 캠페인을 할 거예요. 이제 저는 확신하게 마음을 했고 10명을 선정을 해서 퇴출 운동을 할 건데 최우선을 진오렌 버핏에게 할 거고 진오렌 버핏 조력자에 대한 정보도 다 국회에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국회 출입기자로서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믿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중심으로 하고 다른 상임위라도 여성위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직접 국회의원실을 찾아가서 제가 직접 설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자료집을 만들 거예요. 노 모자이크 자료집 만들고 USB도 대량 구매해가지고 USB와 그 올 칼라 자료집 노 모자이크 그거 들고 가서 하나하나 설득을 할 겁니다. 국회의원들 하나하나 설득해서 이렇게 심각하고 이런 유튜버는 반드시 퇴출해야 된다. 전 채널에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공감하고 전화 한 통화하면 끝나요. 예, 구글 코리아에 전화해서 자료 보여주면서 당신네들 이게 뭐냐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건 외압이 아니에요. 제대로 자율 규제가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아주 쉬운 문제예요. 구글 코리아 불러서 대표를 부르거나 소환해가지고 상임위에 부르면 돼요. 국정감사 아닐 때도 부르거나 아니면은 확인 공문 보내가지고 당신들 이따위로 관리하는데 자율 규제할 거냐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어려운 절차 아니에요. 굳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고 이런 것도 없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몇 명만 공감을 가지고 있으면 구글 코리아 그 다음에 다른 플랫폼에 자료 보내가지고 이거 입장 표명을 하면 100%입니다. 이거는 외압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다. 자율규제를 해놨는데 자기 여성 팬한테 영상통화해가지고 성기 꺼내고 자유행위를 하고 자기 여성 팬한테 일회용이라는 발언을 하고 기미부 스토킹 해가지고 3년 동안 살다가 나왔는데 또 스토킹을 하고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오렌 그 다음에 돈 받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폐륜적인 쌍욕을 하고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진오렌 버핏은 반드시 퇴출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적인 방법 아니에요. 있는 말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퇴출시킬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을 실어주시고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국회 앞에서 우리가 1인 시위를 하든 집회를 하든 저는 국회의원을 한 분 한 분 찾아갈 거예요.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날 잡고 가가지고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자료 전달하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진노랜 버핏은 인터넷 방송에서 확고하게 퇴출시키고 그 조력자들도 확실하게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조력자들, 후원자들, 연루자들 이런 사람들 다 유튜브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일단은 진노랜 버핏은 가장 우선적이고 나머지 조력자들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노랜 버핏 퇴출에 대해서는 아웃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자, 패스트 트랙, 자, 윤석열이 칼을 뽑았어요. 자, 경찰서에서 국회의원들이라서 어떻게 못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폭력 행사 혐의 받고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안 왔어요. 황교안, 나경원도 안 나오고. 근데 이게 이례적으로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 그 인사청문회 기간에 안에 그 관련된 압수수색 있고 막 그랬잖아요. 기소하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자유한국당 차례죠. 이번에 주인공은 자한당. 이번에 야, 조국 당할 때는 조국 털릴 때 졸라 좋아했던 게 어디야? 자유한국당이었어요. 예, 털릴 때. 근데 이번은 누구 차례다? 자한당 차례죠. 패스트트랙 빼도 박도 못해. 그 막 실력 행사하고 몸쓴 거. 그 국회 선진화법 빼도 박도 못하거든요. 거의 80명 가까워요. 80명. 국회의원의 대부분입니다. 자유한국당. 내년 총선이, 불과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자, 근데 지금 이례적으로 검찰에서 수사지휘를 했는데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서울 남부지검으로 보내라. 일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서울 남부지검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한다는 거는 강력하게 강행 수사한다는 거죠. 이제 자한당이 떨고 있어요. 나 지금 떨고 있. 나 체포되니 구속될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가장 재밌는 장면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잡아봐라. 네, 뉴스속보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출석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집단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재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숨바꼭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 잡아봐라! 전국에서 국회의원 나 잡아봐라 쇼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체포영장 발부되면 자 언젠가는 잡혀요. 자, 국회가 종료되면 이제 선거운동 해야 되잖아요. 잡혀간다니까? 선거운동하다가 잡혀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지. 선거운동해야 되는 잡혀가면. 예? 지금 생각을 잘해야 돼요. 아니면 진짜 체포영장이 계속 뭐 국정감사다, 뭐 세금 한다, 12월 말까지 끌 수는 있어요. 내년 어떻게 끌어요? 내년에는. 선거운동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선거날까지 국회 할 거야? 국회에 숨어 있을 거야? 이석기 때 자한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국회에 있어도 뭐 그거 잡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제대로 이제 숨바꼭질 하는 거 나 잡아봐라. 자, 패스트트랙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한당 숨바꼭질, 검찰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간의 숨바꼭질 나 잡아봐라. 자, 그리고 에디린 노출. 이 사건이 오늘 DC인사이드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 화제가 됐었는데 얼마 전에 그 트위치에서 남자 BJ가 음모 노출 사고가 있었어요. 저희가 제보가 들어왔는데 아직 기사를 못 썼는데 이번에는 여성 스트리머가 트위치에서 여성 스트리머가 알몸이 노출됐어요. 그러니까 방송이 꺼진 줄 알고 이제 그 여성 최근에 비키니 방송 해가지고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이 에디린이라는 스트리머가, 여성 스트리머가. 근데 방송이 꺼진 줄 알고 남자친구가 있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자기 팬들한테. 있다고 하면은 일단 후원이 안 들어오고 인기가 떨어지니까. 근데 남자친구는 이제 사각 팬티를 입고 씻고 나왔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예, 여성 스트리머는 이제 의상이 전혀 없이 그냥 그게 적나라하게 나왔고
남자친구는 이제 위에 입고 이제 팬티만 입고 나왔어요. 이제 앉아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누가 알려줬나 봐. 남자한테 야 방송 켜졌어 그렇게 나오니까 놀래요. 놀래는데 남자친구는 빛보다 빠르게 나가요. 예. 그러니까 야 방송 켜져 있나 봐 하고 딱 인지하고 나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진짜 그 영상을 보면 남자친구가 무슨 축지법을 하는 것 같아. 예. 남자친구가 와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가 여자친구만 놔두고 아니 뭐 이렇게 캠을 가리면 될 거 아니에요. 옷으로 가리거나 캠을 손으로 가려 여자친구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혼자서 그냥 정말 빠르게 사라져.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달리기 할 때 스파트 할 때 이렇게 휙 가는 거잖아. 뭐 우사인 볼트처럼. 여자친구는 지금 의상을 하나도 안 입고 있는데 이 캠만 가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캠만 가리면 돼요. 캠을 빼거나. 근데 여자친구는 지금 그렇게 있는데 그 남자친구는 그 빛의 속도로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캠 밖으로. 그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고 이제 그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올라가서 유포돼가지고 뭐 해외 음란 사이트까지 다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장문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방송을 안 하겠다. 하지만 유포되지 않게 해달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아까 이 방송을 열어놓고 이제 옷이 똑같은 거야. 어제 옷이랑.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밑에는 입고 있죠. 위에만 딱 내려오는 움찔한 거예요. 설마? 예. 나도 소중하니까. 그래서 위에만 이제 그 옷만 들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움찔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켜져 있으면 실행을 안 했더라도 생방송 실행을 안 했더라도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니까 예전에는 아프리카 TV에서 철구 방송이 해킹당했었어요. 철구 방송이 뭔가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스파이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여자친구랑 은밀한 상황을 누가 캡처를 해버렸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철구의 그 캠을 누군가가 해킹해가지고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상 가동한 건 아닌데 흑백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제보를 받았는데 일부. 그러니까 캠은 그래요. 컴퓨터를 해킹을 하면 스마트폰을 해킹을 하면 방송할 때 해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주의하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비밀번호 비공개 방으로 해가지고 탈의하고 있다가 그 유출되는 사건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비제가 뭐란 줄 알아요? 이쁜가 안 이쁜가 확인해 보려고 했다. 미리 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 방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팬방일 가능성이 커요. 변명이고 내가 그래서 반박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연락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방송에 이쁘게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려고 비밀번호를 걸었다고 하는데 내 앞에서 그건 안 되죠. 변명이죠. 말이 되는 소리. 미리 보기가 있는데 아프리카 TV에는 있는데 믿었는데. 그러니까 그건 대부분 별풍선이나 후원 많이 하는 사람들 비공개 방으로 그 팬방하다가 그게 유출된 사건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여요. 저는 해킹보다는 유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비공개 방은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공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개인 방송에서. 미리 보기 테스트 기능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미리 보기는 방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화면이 나가는지를 미리 보게 하는 기능이에요. 아프리카 TV에도 오래전부터 있었고 비공개 방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공개 방이.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뭐 팝콘 TV나 일부 성인 플랫폼에도 팬방이라고 있는데 욕을 먹겠지만 이 팬방도 없애야 돼요. 솔직히. 그냥 일반 방송에서 여러 가지 미션이나 이런 걸로 후원을 받게 해야지. 지금 팬방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나는 이 비공개방이나 팬방은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 대신 다른 뭐 이렇게 유료 미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우선이고 이 팬방은 언젠가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비공개방하고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에 애드린 노출은 기본적으로 방송하는데 긴장감이 없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나는 사건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BJ들은 방송 안 할 때 캠을 닫아놔요. 캠을 이렇게 막아놓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빼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방송만 안 켜놓으면 프로그램만 안 켜놓으면 돼요. 해킹 같은 경우에는 메일이나 이런 것들로 설치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앞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가리개를 만들거나 이렇게 천으로 안경 닦기 있죠? 안경 닦개나 이런 거나 아니면 천을 잘라가지고 덮어놓거나 검은 천으로 아니면 선을 빼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하고 나서 문재인 탄핵이 떴어요. 문재인 탄핵이 떴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근데 애들아, 문재인 탄핵은 불가능하니까 발 닦고 자라. 자, 주화 여포 사건은 조만간 그 주화님이 2차 자료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화님이 추가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2차 자료 받아보고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2차 기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여러 가지를 제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포 측하고 그 다음에 그 소속했던 엔터 그쪽도 취재를 해서 2차 기사를 작성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고 재촉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스트리머 에디린 노출 사건 기사는 6호에 있습니다. 방송 뉴스에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고. 양혜원 남친. 자, 양혜원이 재판에서 이겼어요. 근데 갑자기 남친이 폭로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혜원 변호사가 뭐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둘이 뭐 비글 커플이라고 해가지고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비즈니스 관련한 커플이 아닌가라는 그 의혹도 있었어요. 실제 사귄 게 아니다. 근데 뭔가 양혜원 남친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것 같지는 않고 이 타이밍에 분명히 양혜원 남친이 뭔가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뭐 경고를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변호사가 경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혜원 남친의 발언에 따라서 후폭풍이 예상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 양혜원 재판과 관련해서 한 명이 투신했죠. 투신 자살을 하고 한 명은 지금 실형을 받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양혜원 남친의 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그냥 서로 사이가 안 좋다고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한 단어를 보면 이거는 뭔가 이제 거의 이제 연인 사이면 연인 사이가 깨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단어 선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거. 만약에 남친이 뭔가 새로운 사실을 하게 되면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싸워가지고 뭐 그랬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슈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뭐 성진유 CCTV 고소건은 말씀드렸고 신태일과 김윤태 부배 복부인 꽃게타닉도 이번에 그 막장 BJ 퇴출 캠페인에 포함이 됩니다. 노래하는 코트도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노래하는 코트는 내가 예상한 대로 계속 시청자 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근데 유튜브에서 노래하는 코트가 떠날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시시했는데 여러분 들으셨나요? 뭐였냐면 그 1월에 원래 노래하는 코트가 아프리카 TV로 가기로 했는데 안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몇 달 있다가 갑자기 갔어요. 갑자기 영상이 다 닫히더니 근데 나중에 그 썰을 들어보니까 그 영상 도내가 있잖아요. 영상 도내를 누가 신고했나 봐요. 그래서 영상 도내를 신고해서 저작권 경고가 2 스트라이크가 된 거야. 이게 계정이 3 스트라이크 확실한 거면 계정이 해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MBC 저작권이야. 그건 이의 제기를 신청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MBC를 상대로. 그러면 이제 경고 3개인데 2개를 받았으니까 1개 가지고 방송을 할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불안했던 거지. 그래서 기존의 영상을 다 일단 내리고 어떻게 할까? 거의 뭐 자기가 몇 년 동안 키워온 곳인데, 그래서 갑작스럽게 아프리카 TV를 찾아갔고, 이제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죠.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하고 아프리카 TV 하면서 뭐 이제 그 기간이 지나서 경고 2개가 풀렸다고 하는데, 얘기를 못한 거는 누군가 악의적으로 또 신고를 하게 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프리카 TV에 가서 처음에는 복귀발로 시청자 수가 많았어요. 엄청나게. 근데 지금 갈수록 재미가 없고 유튜브에서 방송하듯이 못하니까 유튜브에서는 막 욕도 하고 막 여자 게스트한테 쌍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코트는 그 저작권이 아니더라도 그 욕한 걸로 퇴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그 수위로 못하니까 유튜브에서 보던 사람들은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청자 수가 계속 바뀌고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BJ 노래하는 코트의 시청자 수 발언 요약이라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노래하는 코트가 아프리카 TV 복귀 직후 한 말이, 복귀빨인 거 다 안다. 거품 빠지겠지만 그래도 10,000명 고정은 유지하려고 한다. 자, 복귀 일주일 후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뭐래도 5,000명은 본다. 자, 복귀 한 달 후 요새 아프리카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그래도 3,000명 이상은 무조건 지킨다. 가장 최근 달라지겠습니다. 방송 시작한 후 지금이 가장 최대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한 말이, 이게 과연 똑같은 사람이 한 말이냐. 그러니까 처음에 10,000명 넘겼다가 5,000명, 3,000명,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가장 최대의 위기인 것 같다. 자, 아무튼 노래하는 코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국정감사 퇴출 캠페인까지 포함이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퇴출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지 뜨면, 공지 1차 공지는 올라갔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할지가 뜨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하면 되고요. 자, 오늘 전화 배틀, 전화 몇 통 받아보도록. 어제 청문회 하는데 몇 사람이 다 차지해가지고 잠시 후에 전화 배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시쇼. 뉴스각이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호봉이요? 아니라고. 사과부터 하세요. 호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뉴스각이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클린 극장 청문회 편. 자, 김정혜 씨 팬입니까? 네네네네네네.
자, 진오랜 버핏 팬입니까? 네네네네네네. 유신쇼 팬입니까? 네네네네네네. 핵폭탄 팬입니까? 네네네네네네. 이도명 팬입니까? 네네네네네네. 당신은 누구입니까? 고소할 거야. 질문하면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자, 유신쇼 시사토크쇼 뉴스 까기 전화 배틀,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패드립, 색드립, 쌍요,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50-2323-5549번 문자입니다. 전화 050-2323-5549번, 문자 참여는 032-323-5549번입니다. 문자는 전화통화가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